지난주보다 오늘은 듣기가 조금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부부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부부 사이가 너무 지나치게 좋은 분들이 열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안 좋고 싶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는 우리끼리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제일 마음이 좀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이 자녀 교육이 제가 제일 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진짜 전공이 이쪽입니다. 부산 법원에서도 비행 청소년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 또 거기 판결받은 부모 교육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대 상담 안 받아보니까 100만 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게 막 대놓고 나라에서 막 부모 힘든 사람들 다 보내고 있어요. 학교 초중고도 자주 갑니다. 부모 교육하러 가고. 양산이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정산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또 부모 모아놓고 또 했습니다. 근데 이 부모들을 모았다 그러면 저는 박살을 거의 냅니다. 거의 막 초조음 시켜놓습니다. 부모님들을.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제대로 배운 적이, 오늘 듣고 나시면 아실 겁니다.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참 이분은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의 그 땀을 주님의 땀이었거든. 그게 주님의 땀입니다. 그게 주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셨다 생각해요. 강사에 이게 와이사스가 이게 한쪽에 나왔다고 잽싸게 와서 이렇게 해도,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옷을 봐 졌다로 입노 막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직접 손으로, 이런 분이 좋은 그 남편과 아버지가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이 듭니다. 예. 저 파워포인트. 예. 성경적인 자녀 양육.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냥 막 너무 어려울 때는 제일 쉬운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녀 양육. 이거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겠다 이 생각하고, 참신한 거, 따끈한 제목 이렇게 해볼라 했는데, 당신은 부모인가 뭐 이런 거 해볼라 했는데 부모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부모인데 뭐 이란 말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성경적인 자녀 양육 제가 하면서도 성의가 너무 없나? 그래도 저 제목이 제일 좋은데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자, 요 본문 말씀 두 가지는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제일 정확하게 성경이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 성경이 얼마나 깊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은 이 부모를, 아버지 중에 자녀가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짚었어요. 일단 자, 저를 잠깐 보세요. 부산 법원에요, 제가 저 비행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사고 친 애들 소년 법정에 판결, 천정호 판사님이 판결 내잖아 보통. 그러면 그 천정호 판사님하고 친하거든요. 왜? 판결 내면 내가 늘 뒤치다 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천정호 판사님은 또 부모, 당신도 부모가 교육을 못 받아 그렇다, 애를 잘못 가르쳤다, 부모 니도 교육 받아라 이래가지고 부모도 판결 내리고 애도 막 판결 10호까지 있어요. 이렇게 1호부터 10호까지 판결을 내리면 10호 빼놓고는 애들을 제가 한 번씩 만납니다. 10호는 소년원이거든. 그리고 전 단계는 제가 하는데, 지금까지 벌써 꽤 오래 이 사역을 해왔는데 100%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가 좋은데,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사고 쳐서 제 인대 만난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좀 놀래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고 쳤습니다.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요. 와, 야, 여러분 진짜 많이 놀래주시네. 그런데 저 성경에 딱 정확히 저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들이, 이게 엄마보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너무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상처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문가니까 상처를 어떤 걸 제일 많이 주느냐, 지금부터 실전에 들어갑니다. 첫째, 엄마를 괴롭히는 것이 아이들의 상처 1입니다. 자, 아빠가 아이를 잘못 술 먹고 와서 때리거나 무슨 관심을 안 갖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용돈 안 주는 것까지도 애들은 엄마가 이렇게 가만히 주니까 견딜만 하고, 또 자기가 정 안 되면 알바까지 해도 부모를 때려 죽이고 싶은까지는 안 가요. 근데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초등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중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 아빠가 제일 싫은 원인이 진짜 원인이 뭐고? 그랬더니 용돈도 아니고 괴롭힌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와서 막 패는 것도 난 자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대. 그러나 엄마를 괴롭히는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대요. 애들이 전부 다. 오늘 이거 끝났죠. 여성분들이 지금 얼굴 낯빛이요. 그렇지.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소원 1위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잘 사세요. 이게 1위였어요. 내인데 잘해주세요는 2위였어요. 근데 부모들이 뭘 착각하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도 애들인데 신경 쓰려고 애쓰고 아이들도 엄마도 애들인데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열심히 유별하잖아요. 근데 부부끼리는 사랑을 별로 하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이 뭘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내인데 신경 끊고 당신들이나 잘 사세요. 이게 아이들이 1위였어. 1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어떤 부모라도요 애들인데 천없는 그 헌신을 해도요 엄마가 안 행복하고 아빠가 자체가 안 행복하면 나쁜 부모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다르게 거꾸로 말하면 자녀인데 잘 못했더라도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도 부모만 부부끼리라도 잘 살았으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입니다. 이야, 우리나라는 여기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어릴 때 들으면서 기억난 거 없습니까? 엄마 말.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한 말을 기억 안 나요? 내 인생에서 제일 한이 맺히는 게 네 아버지 만난 기다. 지금 이 엄마는 어떤 엄마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런 말 듣는 아이들은 그러면 자기 아버지인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엄마가 대놓고 자기 아버지를 욕해.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생각할까요? 맞다, 우리 아버지 되게 나쁘지 뭐. 엄마 편 들고 막 즐겁게 살자. 이게 안 편합니다. 절대 안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강합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있다고요. 근데 엄마가 지금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아빠를 대놓고 욕을까? 애 보는 앞에서. 제 언어가 약간 거칠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오늘은 법원의 사람들을 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셉니다. 제가 4, 5천 애들 만나면 부드럽게 하면 안 되거든. 지랑 나랑 지도 미쳤나 나도 미쳤다 이래가지고 붙어야 비슷한 레벨이다 이래가지고 나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중에 가장 험한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아닌가. 자살을 일주일에 2건씩이고요. 막 제 앞에서는 사이 좋은 부부를 거의 못 봐요. 전부 다 이혼 판결 받고 내인데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거칠 때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원래는 안 거칩니다. 제 아내는 27년 상처 안 받았다고요. 안 거친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말이 결국은 아버지들은 자녀인데 잘못해서 상처 준 게 아니라 지금 정리를 하는 거라고요.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니나 잘 사세요 이렇게 되는 권위가 없는 아버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서 엄마들이 아버지 몰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나? 야, 엄마가 아빠 때문에 행복해 보이더나? 애들인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애들이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엄마는 아빠 만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엄마는 아빠 만난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이러면은 아빠 여러분들에게 여기 어머니들이 한턱 쏘야 돼요. 왜냐하면 애가 그 때문에 진짜 잘 클 겁니다. 너무 잘 커요. 엄마 입에서 그 말 나오면 아빠 역할은 90% 이미 끝난 겁니다. 위대한 아버지예요. 위대한 아버지는 자식인데 위대한 게 아니라 엄마에게 위대한 남편일 때만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 보는 앞에서 아이고 잘 죽었대. 속이 시원하다. 안 우셨어요. 저희 어머니 쥐약 4번 먹이셨습니다. 아버지 손으로. 제가 업고 4번 병원에 가서 위세척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머니 보는 앞에서 바람을 4번 피웠습니다. 대놓고. 그리고 패는 거는 이틀에 한 번은 반드시 때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리고 머리를 롱으로 막 이래 해가지고 기가 다 터졌고요. 저희 어머니 상태입니다. 돈은 준 적도 없고
나쁜 남편의 모든 걸 다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랬던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 한 말이, 아이고 속이 시원하대. 돌아가신 소식 듣자마자 첫 말이, 예, 이런 인생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지금 부모 역할 강의할 때 그런 부모 밑에 컸는데도 제가 그 부모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의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아들이 말해요. 아빠인데 상처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실전인가 이게. 아들아,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았는데 아빠가 어떤 게 제일 좋아? 그랬더니 제 아들이 어떤 걸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았어요? 엄마와 한 번도 상처 주지 않고 사는 최고의 젠틀맨, 그 아빠를 어찌 사나이로 존경하지 않겠냐고 이러더라고. 다시 정리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제일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이 진짜 아빠인데 왜 아빠냐? 엄마에게 진정한 남자다. 그런 남자가 내 아버지인 거.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복종한다. 이게 아들의 마음이더라고요. 여기 아버지 여러분, 환경은 저인데 붙으면 안 돼요. 네가 우리 집곳에 한번 살아봐라. 마누라인데 잘할 수 있나? 그러면 안 돼요. 더 센 집구석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강사 중에는 좀 센 강사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변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안 하는지 아세요? 제 얘기 듣고는 그 사람 얘기를 제가 한 30분 들어요. 저도 5분만 얘기할게요. 제 인생 딱 5분만 요약해줘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살 상담 딱 되게 1시간 안에 다 종료가 돼요. 왜? 환경 때문에 진짜 죽고 싶어 하더라고 다. 근데 내 환경은 더 센데? 그럼 나는 수만 번 죽어 있었게. 근데 안 죽고 잘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재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재성이 인간을 자살하게 하는 거죠. 환경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아프리카 사람 싹 다 죽어야 돼. 부모가 나빠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데? 우리 아버지보다 나쁜 사람은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제게 좋은 거는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돈은 한 번도 준 적 없고 모든 술값을 내가 알바해서 다 갚았어요. 나쁜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71세 돌아가실 때, 70세 돌아가실 때 완치가 되시고 저를 상보가 니를 낳은 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아버지가 제일 괜찮은 거 하나는, 그 어떤 것도 니인데 잘한 게 없는데 괜찮은 거 하나는 니를 낳아준 거다. 네가 내 아들인 거, 그거 하나가 내가 이 세상에 살 만한 힘이 보람이었다. 그리고 네가 천국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셨고 1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속 시원하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염을 했어요. 장의사인데 장의사가 하죠 물론. 마지막에는 제가 처리했어요. 저희 아버지 몸을 닦아 마지막에 이렇게 염을 하는데, 젊은이들은 염이 뭔지 모르지. 염을 해봐야 인생을 배워요. 이 세상이 그냥 다 죽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대도 안 한 거 가지고 싸우고 목숨 걸고 이런 거 안 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믿어요. 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본질이 마지막이 보이니까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관에다 이렇게 염을 눕혀놓고 염을 마지막으로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안 울고 계세요. 여전히 남편 시체 보고 안 울고 있는 아내도 쉽진 않을 거예요. 행복하지는 않다고요. 저희 어머니 얼굴이 파래져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염을 하면서 저는 얼굴이 파랗지 않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많이 울면서, 서글퍼서 울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울면서 아버지 염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부모 교육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더 사셔도 더 잘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사는 어제까지도 단 한 번도 후회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가정사역자가 되었고,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 덕분에 신앙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온갖 정신질환과 나병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험한 길을 가면서도 그래도 이 아들을 기억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먼 강원도 태백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경상북도 봉화구 고향 그 산꼭대기에
나병 할아버지와 모시고 살고 있는 아들을 그리워서 술 취하면서도 24시간을 걸려서 오셨던 아버지. 그 당신의 중심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게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해준 유일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그리워하고 찾아와 준 거. 제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그제서야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 가슴에 눌린 게 그때 녹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네 애비를 그래 싫어하는데 아들이 네가 네 애비를 똑같이 싫어하면 내가 상처가 그대로 있었을 건데 아들이 세상에 애비 하나도 안 싫어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서 이게 의미가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더래. 그러니까 녹아지는 거죠. 저희 어머니 그래서 이제 풀렸었어요. 지금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숫자 1도 모르십니다. 글씨는 당연히 모르시고 이렇게 지금도 한 번씩 멍하십니다. 많이 맞으셔가지고.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장의사가 울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장례식 때 장의사는 우는 걸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장의사는 그게 직업이거든. 그래서 남의 식구 그 장례할 때 울지는 않더라고. 그냥 막 아무 무표정이야.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장의사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염을 하고 이렇게 화장터로 가는데 저희 장의사가 울길래 물어봤잖아요. 궁금한 건 못 참거든. 장의사님 왜 우십니까? 장의사 생활 35년 만에 자녀가 와서 그 아버지 시체 앞에서 후회가 없다.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를 어제 다시 하루 더 살아도 더 잘해줄 방법이 없다라고 한 사람은 유일하게 처음이대. 전부 다 자식들이 와서 붙잡고 울고 난리면서 하루만 더 사시지요 이런데요. 맛있는 거 대접하게. 하루 더 살면 대접할 걸 왜 살 때는 안 했을까요? 요게 예수 없는 인생의 특징이라고.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가 자유하면, 자유하는 사랑할 사람을 그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제게 있는 예수는 그랬다고요. 그 어떤 환경에도 사랑할 자를 사랑합니다. 그게 지금 제 아내와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도 요즘 말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오늘 당장 죽어도 당신에게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후회하는 게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아내는 기억할 겁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을 받고 살았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니까요.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거라고요. 저는 지금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절대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죄의 종로로 돼서 자기 자아와 게으름의 종로로 돼서 후회하지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저를 존경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시체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들이 봤어요. 이야, 아버지 진짜 멋있다고. 이 세상에 누가 자기 부모 시체 앞에서 후회가 없다고 할 수 있겠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시체 앞에서 어머니 더 잘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머니 그렇게 효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단 한 번 반말을 까거나 대들거나 나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효도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후회가 없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저는 어머니에게 늘 배우고 삽니다. 세상 사는 것을 다. 아버지들이 뭘 노력해 한다고요?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지 않는 그 아버지 역할이 자녀들을 하여금 한이 다 맺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자녀 역할로 살았잖아요. 어떨 때 제일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불안은 2, 3이야. 다 동의할 겁니다. 엄마 아버지 싸울 때 엄마 아빠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혼할 수도 있겠구나. 그 자식이 옆방에서 부모 싸울 때 드는 그 기분은 그래놓고 그 아버지는 엄마는 와가지고 공부 안 하나? 오라. 그 TV 안 꺼 이 새끼야.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지. 그럴 때 애들 가슴속에 밑바닥에는 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니나 잘 살아라. 니도 어젯밤에 엄마 이제 괴롭혔잖아. 그래놓고 내인데 지금 내보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나? 니나 하라. 니나.
니는 남편 역할 똑바로 하나? 애들 가슴속에 분노가 하고 싶은 말이 뭐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라요. 어떠세요? 이렇게 강의할지 아무도 모르셨죠? 지금 여러분 띵 망치에 맞은 것처럼 앉아 계세요. 왜? 웬만하면 다 저같이 살지 않더라고요. 센 강사가 온 거지 뭐. 뭐라 할 말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제 앞에서는 아무도 변명 못 하더라고. 좋은 부모 만나, 네 집에 좋은 환경이네, 우리 집 구석 대봐라, 내같이 할 수 있나, 그런 말을 뭐해. 더 세거든 나는. 여러분 아버지들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무슨 상처 지금까지 준 것 같아요? 엄마가 입에서 어떤 말을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자 여러분, 나는 있잖아, 아들 일로 와봐, 딸 일로 와봐, 다시 태도 네 아빠 만나고 싶다. 이럴 때 드디어 그 아빠는 빛납니다. 엄마 입에서 나와야 돼. 아빠가 내가 이 새끼야 니를 위해 고생을 얼마나 한 줄 아나? 직장생활 때려치고 싶어서 니 때문에 임마 새벽 위에 일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이거. 그러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말로 놓노 그러면. 애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쁜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을 바꿔드릴게요. 예수 안에 있는 말로. 아들아, 내가 새벽에 나가도 후회가 없고 밤늦게 더라도 후회가 없는 까닭이 뭔지 아냐? 네가 있어서다. 그리고 난 니를 위해 고생한 적이 없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 아버지가, 난 니를 위해 고생한 적이 없다. 다만 네가 내게 도움을 준 것이지. 새벽에 나가도 안 지칠 만큼 니는 내게 그런 존재였다. 네가 없었으면 나는 일하는 재미도 없었을 거야. 네 덕분에 새벽이 아니었고 밤 늦어도 밤 늦지 않았다. 네가 고맙다. 네 덕에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잼마, 네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데 네가 정신 차려라. 이거 매우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아버님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고생한 거 알아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애들은 딱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놓지 말고 니나 잘 살았어라 그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네가 너무너무 나를 압이 되게 했다는 거야. 그 말을 하셔야 돼. 자,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은 더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기준을 너무 높게 갖는 거. 공부를 반에서 꼴찌 가까이 하고 있는데 서울대 가랴, 이렇게 노여운 거예요. 그게 노엽게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노여운 것은 너무 기대 안 하는 것도 노여운 겁니다. 아빠 성적 15점 떨어졌어. 그래 잘 떨어졌다. 뭐 니는 원래 그렇지 뭐. 이러면 그것도 안 됩니다. 노여운 것은 기대를 너무 하거나 너무 안 하거나 다 노여운 겁니다. 노엽다는 것은 훈계를 할 때도 규칙이 없는 거 훈계. 감정 중심으로 야단치는 거. 어제는 괜찮은 게 오늘은 또 야단치고, 오늘 야단친 걸 어제는 내일 지나면 또 안 그거 야단 안 치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아이들에게 분노를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 그럴 줄 알았다. 니는 이놈의 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 그다음 별명을 하는 거. 그다음에 칭찬을 해도 인격적인 칭찬하는 것도 분노입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분 실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엄마도 마찬가지고 칭찬도 상처 줍니다. 어떤 칭찬이냐? 착하다는 말, 상처 준 칭찬입니다. 그 다음에 훌륭하다는 말, 그 다음에 점잖다는 말, 제일 어두운 칭찬입니다. 많이 하셨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보면서 아이고 그놈 점잖해라. 그거는 애가 잘못 크고 있는 겁니다. 애들은 점잖하면 안 됩니다. 그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까불어야 됩니다. 어른들 칭찬 실수하신 거예요. 훌륭하다는 인격을 덮은 거예요. 훌륭하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해서 훌륭하다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손녀 청소를 내가 2시간 해야 되는데 네가 청소한 덕분에 1시간을 벌었어. 고맙다. 이게 구체적인 사건을 딱 뭐가 고마운 건지를 정확히 말하고 요거 감사하다. 아이 메시지로 내 기분으로 내 쪽에 이런 기쁨을 네가 줬구나. 이렇게 해야 그게 칭찬이 되는 거야. 근데 청소를 했는데
덮어놓고 청소해줘서 아유 청소 안 해 훌륭하다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청소 안 했을 때는 나쁜 놈이다 이 말이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 칭찬이 찝찝해요. 찝찝하다 이런 생각도 안 하세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 칭찬 청소 안 하고 딴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이 더러워요. 좀 우리나라 칭찬이 구체적인 사건을 말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공부 성적이 올라갔잖아요. 어이구 착하다 그래요. 사기치는 놈 공부 잘하는 애 많아요. 공부 잘하는 게 착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칭찬이란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돼. 성적이 올라가서 엄마가 기뻐. 이런 칭찬이 좋은 거라고요. 그거는 상대를 건들지 않았어. 내가 기쁘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기뻐요. 예. 자, 아버지들의 역할 정리됐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게 한 역할도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엄마입니다. 엄마의 그 입이 하근입니다. 그게 요 누가복음 23장이 나옵니다. 지금 여자분들은 한을 풀었죠. 오냐 내 남편하고 내가 그래 막 강사가 다 씹어 돌려가지고 내가 속이 시원하네. 그러면 그 남편 그런 안 좋은 남편을 좋아한 죄도 크죠. 첫 번째 잘못, 그 나쁜 남편을 왜 좋아했냐고요. 처음부터 그거 자기가 책임지라고요. 제 말은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어른이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짜장면 중국집에 가가지고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드릴게요. 여자분도 진짜 비겁합니다. 자, 중국집에 가서 이제 여자 편은 아까 들었고 이제는 남자 편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은 남자 편의 메시지예요. 자,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시키고 짬뽕 시켰어. 짜장면 이래 먹다가 에이씨 짬뽕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되는 거죠. 짜장면 먹었으면 끝까지 짜장면이 좋은 음식이어야 돼요. 맞죠? 나 오늘 짜장면 잘 시켰어. 그게 건강하대요. 근데 선택 장애가 있는 분이 있어요. 짜장면 시켜가지고 막 먹으면서 아씨 짬뽕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면 짜장면 먹는 앞에 있는 짬뽕 먹는 가족이 찝찝해요. 불안해요. 이거 나눠줘야 되나? 짜장면은 지가 다 처먹고 짬뽕 먹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짬뽕 먹는 가족이 짬뽕은 뺏고 싶고 이게 엄마들의 실수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의에 생겨 먹고 막 어떻게 하든지 안 좋든 말든 어떤든 간에 남편이 안 좋거든. 그 안 좋은 걸 좋다고 선택을 했잖아. 자기가 이미 했다고 맞잖아요. 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자식 앞에서 그 남편 욕하는 거는 어떤 누구를 욕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등신이야. 네 나쁜 아빠를 좋게 본 썩은 눈을 갖고 있단다. 이 말 한 거와 똑같아요. 자식들은 그게 기분이 되게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나쁜 아버지랑 왜 결혼은 왜 하십니까? 이게 자식들이 하고 싶은 말이야. 오늘 강의는 굉장히 셉니다. 좀 대체적으로. 어머니 여러분 그 죄는 어떻게 갚을래요? 그런 남편과 결혼한 것은 누가 선택을 했는데요? 본인이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결혼 후에 그 남편이 실수하거나 미숙한 아버지가 되더라도 그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인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남편 까면 안 됩니다. 니는 네 남편, 네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나기만 해봐. 그거 최악의 엄마입니다. 왜? 애들이 하나도 그 말 안 기뻐해요. 그런 엄마가 오라 그만해 하면 뭐란 줄 아세요? 니는 아버지 선택한 거 잘한 거야. 난 네 말 못 믿겠다. 오라 하지 마. 이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이게 건의가 안 서는 거야. 어머니들 왜 애들이 오락하지 마라 하면 오락 안 하지 않고 계속 할까요? 엄마들 건의가 없는 거야. 왜? 엄마 선택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엄마 건의를 자기가 깐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애들 눈에는 아무리 봐도 아빠가 별론데 그러더라도 엄마 입에서는 늘 야 어째도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잠이 들었다. 애들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아빠가 좋다 막 이래가지고 막 결혼할 때도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그러고 나는 다시 태어나던 네 아빠 만날 기도해. 그래놓고 아빠 잘못한 건 하나도 말하지 말고 그건 단둘이 있을 때만 싸우든지 갈등하든지 하고 애들 보는 앞에서 아빠 잘한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잘한 게 하나도 없지는 않잖아. 우리 아버지보다는 다 낫잖아요.
우리 아버지보다는 낫잖아. 자식 돈 뺏지는 않잖아. 최소한 여기 뺏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최악은 없잖아요. 에이, 바람 4번 피우고 막 이 정도는 아니잖아 다. 그러면 남편이 뭐든지 잘하는 걸 자식 앞에서, 남편도 있는 앞에서도 해도 더 좋고요. 막 자랑을 하세요. 그럼 남편이 옆에 있다 이럴 겁니다. 뭘 그런 소리를 자꾸 하노? 그러면서 속으로요, 화장실 가가지고 좋아 못 삽니다. 남편들이 이걸 다 같이 한 따라주세요. 긍정 강화. 그러면 부적 강화가 사라지면서 긍정 강화는 8배로 사람이 바뀐대요. 나쁜 남편 옆에는 반드시 부적 강화라는 나쁜 입술을 가진 여자가 있어요. 반드시.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 질이 떨어지세요. 질 낮은 말하는 아내가 있어요. 왜? 일찍 들어오면 웬일이고 이럽니다. 노름 많이 하는 남자가 어느 날 노름을 안 하잖아요. 와, 더 하지. 와, 안 하는데 오늘은. 그래, 오해야 더 해볼게. 그리고 더 하잖아. 말을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 부산에 영도구의 동삼동에 알코올 중독도 치료하고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 남편들을. 근데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보고가 된 거 아세요? 제가 조사해.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충격 먹었어요. 아내들이 얼마나 안 건강한지를 알 수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됐어요. 치료됐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되면 아내들은 이제 좋아졌잖아. 신경 쓸 것도 없고. 남편들이 집에 또박또박 잘 들어가고 일도 잘하고 이제 아빠의 콜도 잘해. 제가 치료돼가 초기는, 물론 중증은 다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많은 초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데가 영도구예요. 계시면서도 잘 몰라주셨죠. 자살을 1.5명씩, 그러니까 한 달에 1.5명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한 번씩 출동하는 거야. 그래서 14주 프로그램을 한 번씩 해요. 나라에서 보건복지부 돈 받아가 제가 그 사례를 봤죠.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50%가 술을 끊어요. 제 강의를 듣고. 저는 아버지 알코올 중독을 다 치료해봤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그것도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이게 아주 강의할 때도 술 취하고 가지고 강의하거든 제가. 반갑습니다. 이러면 앉아있는 분들이 다들 술이 깨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전공이에요. 알코올 중독 강의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졸더라니까. 그걸 알아요. 대한민국의 술집 연기 제일 잘할 거야 아마. 술집 마담하고 제가 친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술집 마담에게 용돈 받아 살았다니까. 저희 아버지 술값 맨날 갚으러 가가지고 반은 까줘요. 그냥 술집 마담이 의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상보가 니 또 신문 배달해가지고 아버지 술 갚으러 왔지. 반은 아버지한테 술값 다 받았다 할 테니까 요 반은 니 해라. 그래서 잘 커라. 니는 큰 인물 될 끼다. 아이고 멋있다. 니 이러더라니까. 술집 마담이 잘못하면 나이만 됐으면 결혼도 했을지도 몰라. 나이차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 나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목사 중에 술집 마담에게 용돈 받아서 제가 공부했다니까요. 술에 대해서 정확히 다 깨뚫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새술로 술 취하지 말고 새술로 취하라 그러는지 목사 중에 제일 잘 알 거야 제가. 술의 장점을. 근데 여러분 50%가 20명 평균 하면 10명 정도가 치료가 돼요 남편이.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거, 치료된 남편의 아내가 치료되지 않는 아내보다 더 망가져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다시 얘기할게요. 남편이 알코올을 끊고 나면 못 끊은 아내들보다 술을 끊은 아내들이 더 빨리 대부분 다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 왜 그럴까요? 이걸 공동우전이라 그러는데 술 취한 남편을 붙잡고 야단치고 저거 인간 구실 되나, 내 아니면 안 된다, 저거는 뭐 저런 게 있노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가 보니까 취미생활도 없고 자기도 자존감도 없고 자기 자아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국 의존된 생존 본능으로만 살았던 거야 이 아내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는 안 도와줘도 될 만큼 술을 끊어버리고 아내가 안 도와줘도 될 만큼 잘 사니까 이제는 도울 게 없거든. 근데 취미생활도 안 해왔고 지금까지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몰랐고 남편 저거 치다거리 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괴로운 것도 되지만 사는 이유도 됐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허무한 거야. 자기가 없는 거야.
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총각 때도 안 좋은 질이 낮은 남편을 좋아했던 거야. 자,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무서운 말을 제가 던지려고 그래요.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든 사람을 그렇게 마음에 들게 처음부터 보는 잘못된 판단력도 여러분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지. 한계를. 이렇게 강의한 사람 처음 봤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 욕을 하는 것은 매우 안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알코올 끊을 때 아내들 반드시 치료해요. 같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남편이 술 먹을 때도 술 먹고 들어왔을 때 같이 술상 차려라. 이게 치유법이야. 술상 차리고 그 남편 때문에 뚜껑 열리고 열받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술이 4배로 넣는다 그랬어요. 이게 통계적이에요. 아내가 집에서 이 인간아 또 술 처먹었나 이러면 술이 4배로 넣는데요. 4배로. 결국 남편 술 먹인 거 아내일 가능성도 높아요. 반응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했어야 돼요. 네가 술 많이 먹어도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오늘 행복하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의존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기분 안 나쁘게 맞아들일 때, 아이고 한잔 했군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바깥 일이. 자, 대화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오락을 많이 한 남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 또 오락했지. 이 인간아. 막 같이 죽던지 하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걸 공동의존형이야. 병적인 언어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오락을 해야만 견딜 만큼 당신이 요즘 힘들군요. 이게 치유적인 언어라고요. 그러면 오락을 4분의 1씩 줄인대요. 지금 아내분들이 충격을 먹으셔야 돼. 언어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래서 술상을 보고, 당신 그렇게 힘들었는데 술집 여자에게만 위로받아도 되겠나? 내가 마누라로서 저대로 오늘 위로해드릴게. 이러면서 안주 막 고기 굽고 막 이래가지고 해줘. 한 사람 해주고, 나는 포도주 한 잔 주세요. 이래가지고 건배 이러고 한 잔 먹어. 아니면 사이다를 붓든지 뭐 하는데, 술 취한 아내 남편을 위해서는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같이 드셔도 됩니다. 목사인데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빨리 치료가 돼요. 나중에. 그러면 남편이요, 밑바닥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미안함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4분의 1씩 술 양이 줄어간대요. 바깥에서 일찍 들어오는 확률도 4배로 는데요. 한 번만 잘해도. 그걸 몇 번 연속하는 순간 3달 만에 술을 다 끊어요. 자, 남편의 잘못만 탓할 게 아니라 여성의 반응 역시 부쩍 강화하는 병적인, 잘못할 때는 버벅거리고 잘하면 욕하고 비꼬고 웬일이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안 좋은 엄마들도 자식한테 칭찬도 그렇죠. 성적이 올라가면 이번에 시험이 쉬웠나 보구나 이래요. 그랬을 때 여기 자녀들 좀 앉아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에이씨, 차프라 뭐 잘하고도 기분이 나빠. 왜 칭찬이 이러냐고요. 자, 저기 이제 여자인데 이게 왜 여자에게 해당되나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엄마들에게, 엄마들의 이미지를 제가 중고등학생 학교도 많이 가니까 물어봤어요. 엄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이랬더니 95%가 부산, 경남, 95%, 경북도 다 똑같아요. 95%가 못됐다, 잔소리, 이게 1위였어요. 50%가 아니고 95%가. 여러분은 아닌 척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조용할 때요, 집에 가가지고 싹 그냥 빈 종이를 애인데 주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그리고 보기를 들어주세요. 애들 약간 요새 선택에 장애가 있어요. 주관식을 어려워합니다. 그래, 보기 1, 천사, 2, 희생, 3, 눈물, 4, 행복, 5, 못됨과 잔소리. 이렇게 딱 객관식 5개 딱 해보세요. 애들이 뭘 고를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엄마들 변명하지 마세요. 뭐 지가 잘한 게 있어야 뭘 칭찬을 하든지, 뭐 그게 잘한 거가 있어야 정말 잘한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한번 조사 들어가요. 애가 정말 잘한 게 없나고요. 아이고, 살아 있어 주잖아. 지금
살아 있어준 거 먼저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애한테. 저는요 해봤어요. 그래서 애가 많이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실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칭찬을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애가 한 번은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앞에 태워줬어요. 세월호 같은 나이야. 막내가요. 제 막내가 같은 나이였어요. 그 교문 앞에 딱 내리는 순간 내가 이 아이를 딱 보면서 주성아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목소리 좀 이상하니까 아빠 왜 무슨 일 있어요? 네가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빠도 살아계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울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니들에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자식 살아있어서 울어본 적 있어요? 그 자식 앞에서 울어봤냐고요. 엄마들도 잔인합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한 적도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한 게 없나 애들이. 세월호 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소원이냐고.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말썽 일가도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우리는 살아있는 걸 감사 안 하냐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못된 거지. 아주 못됐어. 못됐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늘 정원교회 말고 땅 정원교회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강사님 너무 센 거 아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을 말할 뿐이야. 제가 엄마들인데 물었어요. 왜 칭찬을 안 하십니까? 별로. 뭐 잘하는 게 있어야죠. 당신은 잘하는 게 맞습니까? 왜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냐고. 뭘 잘해야만 칭찬하냐고. 살아있는 걸 왜 칭찬 못하냐고. 오, 우리 딸 눈이 예쁘네. 엄마 봐주네. 고마워. 해봤어요? 꼭 등수 성적이 올라가야 칭찬합니까? 갑자기 칭찬의 종류가 달라졌지 않나? 그래 줘야 돼. 그래야 못됐지 않지. 아이고 좀. 제가 또 이런 물어봤잖아. 기말고사 15점 내려갔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제가 주관식 안 써도 애들이 다 그냥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 찬양하셨던 참 애들이 뭘 하고 제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네? 이혼이라도 진짜 갈 수 있어. 애들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썼을 시험 떨어지면요? 평균이 15점 떨어진 성적표 보여주세요. 이거 이해. 처녀가 봐라 다 알잖아. 이거 말고 그 뒷말 마지막 말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나 놀랍게도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아 뒤져요.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쓴 말이에요. 맞아 뒤져요. 저는 현장에서 애들이 많이. 저는요 전문가잖아요. 학교도 있어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15점 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왕따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애들이 주로 15점 내려가요. 그 다음에 만성두통 있는 애, 오락 중독된 애. 오락 중독은 엄마 아빠가 불안해서 애가 답답해서 오락을 중독된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경우, 몸이 자주 아픈 경우, 여러 그런 안 좋은 게 많을 때 주로 15점 내려갑니다. 근데 엄마가 지금 뭔 짓 한 거예요 지금? 15점 내려간 성적표를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보고 뭐라 물었다느니 이놈 새끼야. 이게 성적이가 그거 막 난리가 난대. 맞아 죽는데. 진짜 죽인다는 건 아니겠죠. 애들 표현도 혼난다 이 말이겠죠. 그게 혼날 짓이 아니라고요. 제 말은. 우리나라 엄마들이 왜 이러냐고요. 그게 울어야 될 영역이라고요. 울어줘야 돼요. 그런데 왜 혼을 내냐고요. 이 땅에 엄마들이 어디 갔어요? 엄마들이 유일하게 왕따 안 시켜줄 엄마가 왕따를 왜 시키냐고. 엄마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쁜 엄마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저 얘기는 본문은 그거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 본문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갑니다. 저 본문 배경이 그거예요. 그래서 가상 7원이 있죠.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하셨는데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십자가 지고 가면서 한 말이 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니까 양쪽에 길 옆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막 울어준 거야.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장례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자가 울어줄 때 여자가 우는 거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에 비하면, 도망간 베드로에 비하면 의리 있는 여자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저 본문은.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저 내용 결국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을 위해 줬는데도 야단드는 것과 같아요. 아니, 베드로가 야단들어야지 왜 저 여자분은 의리 있잖아요. 이걸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 여자분들은 분명히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길 옆에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하신 예수님께 의리를 지켰다니까 울어드리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 베드로보다 낫다, 고맙다, 너들밖에 없다. 내가 힘든 십자가를 지지만 너들이 그렇게 울어주니까 위로해주고 격려돼서 내가 힘이 난다, 고맙다. 여러분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요. 너무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저 동의를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에 비하면 뭐 저때 베드로 도망간 뒤거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 입장으로 제가 번역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울어줄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울어줘야 되는 분은 아니라는 걸 딸들이 모르고 있다. 첫째, 예수님은요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과 동동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에 지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울어줘야 될 분은 아니란 말이지. 불쌍한 분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은 받는지만 불쌍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대는 예루살렘 딸들이 울면 안 되고 예수님께 찬양을 했어야 돼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지셔주셔서 부활하신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믿음의 고백이래요. 자, 그런데 울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안 믿은 거죠. 그리고 신인 걸 믿은 것도 아니야. 랍비로 믿은 거야. 좋은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시네. 이래서 슬퍼서 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 예수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딸들 보고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들을 위해 울고 싶노라. 다시 얘기하면 너들 지금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네가 니를 위해 울어라.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내가 메시아인 걸, 네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있는 걸 니는 왜 그걸 모르노?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니를 위해 울어라는 뜻이고, 또 하나 너무나 놀랍게 제 뒤에 보세요. 너를 위해 울어라는 남편을 위해 울어라는 것도 포함돼요. 남편을 위해 울어라.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자녀를 위해 잔소리를 좀 많이 해라. 자녀를 위하여 야단을 좀 많이 쳐라. 이 땅이 엄마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 봐요. 여자가 집에서 엄마 역할로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침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 뭐라고 딱 말하냐면은 한 단어입니다. 울라 이겁니다. 애가 성적표가 딱 내려갔잖아요. 엄마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눈물이 그렁그렁 해야 돼요. 야단 먼저 치지 말고. 그러면 애가 물을 거야. 엄마, 성적표 내려가서 혼나야 되는데 왜 엄마는 울어? 네가 너무 고달프게 사는 것 같아서. 성적 내려가는 거는 올라가는 것만큼 고달파요. 여러분 성적 내려가 본 적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전교 꼴찌 해봤어요? 꼴찌가요 전교 1등만큼 힘들어요. 이거 진리라니까. 저는 전교 꼴찌도 해보고 1등도 해봤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전교 꼴찌였어요. 제가 꼴찌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를 거의 안 다녔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도 뭔 말인지 몰라야 돼. 하나도 모르기도 쉽지 않아. 통밥을 다 피해야 돼. 와, 전교 꼴찌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 못했잖아, 꼴찌. 여러분 못한 걸 내가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전교 꼴찌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심각해요. 애가 나쁜 것보다는 뭐 환경이 매우 안 좋은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야단치기 앞서서 부모가 잘못한 게 더 많을 거라는 걸 왜 모르냐고 그 말입니다. 그 중3부터 전교 톱을 계속 끊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더라고 자꾸. 예? 근데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은 애가 잘못할 때 엄마는 먼저 불쌍히 여기고 그래 사고 쳐도 집에 와. 엄마가 기다릴게. 따뜻한 밥 해놓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엄마만은 야단치면 안 돼요. 좀 이따가 야단치는 그 퍼센트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땅에 아빠가 그 구실을 안 해요. 아빠가 야단쳐야 되는데, 아빠가 집에서 자녀 양육에 무관심해야 이 시대에 그 엄마가 그래 만든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단을 다 쳐. 근데 엄마의 수용성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엄마의 모성애가 다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못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야단이 효과가 없어요. 학자들이 연구 결과 엄마가 야단치는 것보다 아빠가 야단치는 게 효과가 10배래요. 자, 지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애가 무슨 잘못하면 아빠가 조용히 데려나가서 때리라는 게 아니야. 때리면 때려야 되지만 때리는 것보다는 산책하면서, 아들, 아빠가 네 언제나 그리워하는 거 알지? 아빠는 힘든 거 없어.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힘이 나. 아들 한번 안아보자. 자, 나쁜 짓 했는데도 이렇게 아빠가 애들 딱 수용한 후에 애가 마음속에서 우리 아빠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요걸 딱 안심시킨 후에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잘못된 걸 말해주면서, 엄마 이제 들었는데 네가 이런 일을 했다면서. 예 아빠. 그러면 네 생각 한번 듣고 싶구나. 아빠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애가요 자수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래? 그러면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앞으로 제가 오락 3시간 하는 거를 1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 안 지키면 또 어떻게 할까? 아빠가 이게 논리적이라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휴대폰을 3일 반납할게요 아빠인데. 알았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오락이 거의 다 끊어집니다. 제일 좋아하는 휴대폰을 뺐으면. 아빠들 요새 그래 안 합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합니다. 아빠들이 애를 붙잡고 깊이 얘기도 안 하고 처방도 하지 않고 잘못하는데도 과음만 질러. 규칙을 갖고 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엄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도 해주면서, 그러면 엄마가 든든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드디어 우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는 역할만. 엄마는 주로. 그러면 집이 잘 간다고요. 지금 말씀에서 먼저 뿌리를 뽑았어요. 제가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이 일을 어디 하면 좋나? 자, 보세요. 자녀 교육은 교육학자들이 보는 것이 83%, 듣는 거는 17%.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학원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17%, 대부분 17%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이의 모든 잘잘못은 부모의 책임이 83%라는 거예요. 왜? 본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것의 두 가지가 엄마 아빠가 각각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사명자로의 삶, 그걸 봐야 되고,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잘 보면 애는 83%는 그냥 잘 삽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아주 쉬워요. 부모가 자식을 잘 위해주는 것보다 부모 사이 좋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잘 살면 애는 83% 부모를 보고 그냥 그대로 잘 삽니다. 이야, 깔끔하게 정리했죠 제가 지금. 그래서 자녀 양육은 엄밀히 말하면 가장 쉬워요. 가장 쉬워요. 왜? 자녀를 키우지 말고 그냥 부모가 잘 사세요 이러면 애가 그냥 지가 그냥 본대로 잘 삽니다. 그래서 가정의 책임은 아버지가 책임을 집니다. 이게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성경에 아담은요 복수형도 있고, 그러니까 아담아 할 때 사람아 이런 말이 있고, 남자야, 남자 아담아 이런 단수형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보면 아담아 할 때 사람 전체를 말하는 아담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담아 할 때 남편, 남자, 유일한 내 아담, 너 이렇게 말하는 아담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놀랍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바위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할 때 그 아담은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 아담 딱 찍은 거야. 자, 선악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일로 와. 이것들이 왜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게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자녀 양육의 잘못, 아내의 불행, 모두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서 너와 내가 네 아내를 맡겼는데 왜 불행하게 했노? 너 네 자식 잘못 키웠어. 마누라가 어쩌고 니게 묻고 있어. 니게.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가
마귀의 꼬움을 받아서 선악과를 안 따먹게 하는 책임 역시 아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뱀이 꼬드겨가지고 저 여자가 먹었고 저 여자가 꼬드겨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아내에게 핑계했죠. 이게 죄지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도 아빠들이 자꾸 엄마를 야단치고 있어. 큰일 납니다. 여기 아빠 여러분,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 될 거 내 책임이다, 미안하다 이래야지. 당신은 뭐하고 있었노? 집구석에서. 니는 집 밖에서 뭐하고 있었노?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묻는다고요? 하와에게 묻지 않았다니까. 아담아 니 어디냐 물었어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어깨가 왜 든든한 줄 아세요? 참 불쌍합니다. 남편들이 책임을 싹 다 지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편의 뒷모습이 불쌍한 걸 기억해야 돼요. 천국 가면 혼 많이 납니다. 남편들 다. 아빠의 자리가 참 무겁습니다. 다 책임지는 자리예요. 자, 제가 오늘 강의를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식을 먼저 안 만들고 부부만 먼저 만드셨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원리인데, 부부가 잘 살면 자녀는 잘 큰다는 뜻이 이거야. 자녀를 먼저 만들지 않고 부부만 만들었단 말은 좋은 부부 되면 자녀가 거기서 태어나고 그 좋은 부부 보고 자녀가 잘 큰다는 거야. 그 좋은 부부를 보고 자녀가 효도한다는 거고, 효도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부부의 하나됨이 먼저란 말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장 밑바닥 원리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말 죄송하지만 이 경상도는 특히도 효도를 너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를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과 위배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효도했죠? 효도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효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효도하는 원리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제 아내와 단 한 번 싸우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사는 부부의 하나됨이 제 아내가 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딸이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부부 사이가 남이 아니고 하나가 딱 되는 순간 저희 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더 생겨버려요. 이게 효도야. 그리고 사위가 아니고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이런 말씀 드려야 여러분 놀랐죠. 효도는요 저절로 되는 거지 노력이 아니야. 노력은 부부는 노력하셔야 돼. 남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와 모든 에너지를 제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던졌다니까. 그래서 장모님이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딸이 시집 가가지고 진짜 저희 처남이 죽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했는데 52살 된 처남이 술 먹고,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 사모인데 목사 아들인데 제 처남이, 왜? 저희 장인어른이 순교하셨거든요. 저희 집사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처남이 거의 아버지 없이 큰 거야. 그래서 병이 들어 자폐가 걸렸어. 발달장애도 좀 있거든.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장모님 패고, 이게 우리 또 처가댁의 현실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하는 만큼 또 우리 집은 또 천국인 거예요. 그 장모님이 내 사주를 처남인데 맞고 막 사셔요. 그러다가 대구 사시는 장모님이 부산에 있는 제인데 와요. 한 일주일 살다 가요. 저희 장모님이. 그러면 가실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사주 살 힘이 생겼다. 장모님 왜 생기는데? 그러니까 자네하고 내 딸하고 사는 거 보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천국이 보인다. 예수가 있네. 그 예수님 믿고 또 견뎌보지 뭐. 그래가지고 27년 동안 매달 한 주씩 저희 집에 와서 놀다 가세요. 장모님이. 얼마라고요? 27년 동안 한 달에 일주일씩 저희 사위 집에 와서 살다 가시는 게 저희 장모님입니다. 효도를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위 효도로. 아이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를 잘해주니까 다 되더라고요. 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내를, 제 여동생 누나 둘이 있는데 세 자매보다 저희 누나를, 저희 집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왠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진짜 효도를 잘하거든요. 왜?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남편을 낳아준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 순서라고요. 근데 남편들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내에게 막 함부로 해. 그래 놓고는 내 엄마를 위해 주게. 그리고 어느 아내가 열 받겠나 안 받겠나, 좀 문디 같은 새끼 저거. 내 인생 뭐같이 하는 거, 지를 낳아준 엄마가 좋아 보이기나 내 눈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효도가 이상하게 꼬인 거야. 지금 저 성경의 효도가 어떻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잘 살고 나니까 자녀가 태어났고 이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효도가 시작된 거야. 아유 진짜. 자, 지금 저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눈빛이 은혜는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또 지금까지는 배경이고 실제 전문적인 영역을 지금부터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아마 제가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요거는 벗어도 되겠죠. 설마 이 교회에서 또 이거 벗었다고 또 막 하면 막 그럼 막 두루마기 입고 있으면 제일 거룩하겠나? 뭐 해서 않겠지. 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98%가 다 잘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 웬만하면 다 잘못 키웠습니다, 자식. 그리고 청년들은 대박 난 겁니다. 그 98%의 잘못을 지금 안 하게 된 놀라운 비법을 하나 전수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는 성경적인 배경에서 제가 뿌리를 다 잡았다면 요거는 교육학적인 인간의 발달 생애 전체를 보고 정확하게 과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은 요렇게 교육해야 괜찮다. 이거 교육 전문가 전체의 엑기스를 다, 교육 전문가의 엑기스도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 자, 영아기 요거를 0살부터 2살, 이 말은 0살은 아기 뱃속에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교를 말하고, 2살이라 말은 우리나라 나이로는 3살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더 쉽습니다. 자, 0살부터 쉽게 말하면 3살까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만 2년 이상은 최소한 엄마에게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인간이 100살까지 산다 보고 사랑을 100을 받는다 보면 놀랍게도 저 3살까지가 100살까지 받아야 될 사랑 전부를 중에 100을 보면 70에서 80%나 몽땅 요때 다 받아야 돼. 다시 정리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죽을 때 받을까지 사랑을 비슷하게 골고루 받는 게 아니고 0살부터 3살 안에 받는 사랑의 양이 죽을 때가 받을 사랑의 80%나 이때 몽땅 다 받고 나머지 20%가 흩어져서 이제 4살부터 흩어져서 죽을 때까지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양육은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아요. 3살까지만 친엄마가 잘 키우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질환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자폐, 대인기피, 감정발달장애, 공감장애, 인격장애, 경계성장애 싹 다 조원인입니다. 0살부터 3살 사이에 친엄마가 같이 깊은 신뢰를 주지 않았어요. 저 신뢰감이 두 번째 저 진한 글씨 신뢰만 생각하면 돼요. 똥 쌌을 때 엄마가 딱 닦아줘. 저 여자가 뭔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뱃속에서 들었던 심장소리도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에게 길을 대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10달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데다가 그 다음에 배고프면 그 여자가 또 와서 젖을 먹여줘. 그 다음에 또 잠이 오면 그 여자가 또 노래를 불러줘.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눈 딱 뜨면 그 여자가 어이구 잘 일났어 이래줘. 이 세상 천지 저 여자가 있으면 잠도 자라 안 아파, 배고 불러, 똥 싸면 갈아줘 시원해. 이 세상 좋아. 그리고 시간만 나면 날 보고 반가반가 웃고 있어 그 여자가. 나중에 서너 살 지나고부터 그 여자가 엄마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여기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그렇게 되면 한 여자에게 이제 신뢰가 생깁니다. 엄마에게. 그러면 이 엄마에게 생긴 신뢰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아빠입니다.
그 여자와 사랑하는 아빠가 신뢰가 됩니다. 엄마가 좋아져야 아빠가 좋아집니다. 엄마가 좋아지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엄마랑 비슷해. 눈이 두 개고 뭐 비슷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대할까요? 불안하지 않고 다 신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대인관계가 탁월해집니다. 그리고 정서가 다 죽을 때가 받을 사랑의 80%가 채워졌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어떤 어려움도 이미 배불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맛있게 먹은 사람은 군것질을 참는 거는 안 어렵던 거 똑같아. 힘든 거는 잘 견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첫째 실수. 부모가 잘못이,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저녁이 돼야 맞벌이를 했다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애가요, 낮에 엄마가 없고 밤에만 딱 나타났다. 반드시 아이는 아까 80% 중에 몇 프로를 받은 것 같다고 느낄까요? 애가 세상에 20%나 뭐 10%. 그 엄마는 왜 줬죠? 엄마는 저녁에 와서 난립니다. 안아주고 엄마 빨아주고 엄마 싸해주고 낮에 못한 사랑 다 해줍니다. 애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를 버린 겁니다. 저 불신이 생깁니다. 신뢰 안 생깁니다. 그래놓고 엄마가 니를 위해 다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정리하면 저 0살부터 3살까지는 남편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남편은 저 애인데 역할이 별로 없어요. 100%가 엄마입니다. 그냥 엄마만 애랑 친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무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엄마가 어떤 상태일까요? 아기 놓고 몸이 아파요. 그리고 몸이 피곤해요. 집안 일도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사회생활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러면 남편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중요합니다. 이 엄마가 아기를 볼 때 방긋방긋 웃을 여유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누라가 안 아프게, 그리고 마누라가 힘든 거 있으면 마누라가 하는 일 자체를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아내가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와 기쁨과 감격이 되도록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자녀가 좋대 모든 정신질환이 없이 잘 크는 비법이 남편은 그 역할이라. 그게 아버지 역할 100%야. 그런데 우리나라 남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내를 위하지 않고 아기를 자꾸 아기를 좋아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내들은 불안해져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을 해야 되니까 피곤해, 지쳐. 그리고 남편은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 그 상태에서 애가 잠이 들 때 자장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 거야? 안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흉내를 좀 내야 되는데 막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애가 얘가 세상 사는 게 괴롭다. 막 애도 막 이거 막 내가 먹고 살아야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애가 엄마인데 뭔 신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그럼 엄마가 일부러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마음도 지치고. 왜? 남편이 안 사랑해 주니까. 남편은 이때 무슨 일을 해야 되냐고요. 100% 무조건 아내를 섬겨야 돼요. 이걸 교육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내들은요, 일가면 안 돼요. 일가면 안 돼요. 요때 딱 만 2살까지라도. 최소 만 2살까지라도.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자는 일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아기에게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돈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저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80%나 죽을 때까지 사랑의 80%나 받아야 될 요때의 엄마의 대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키우는 것은 80% 중에 약 한 40%만 채워준다고 보면 돼요. 그나마 그래도 두 번째 대안은 돼요. 그러나 친엄마가 키우는 거에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물어볼게요. 2년, 3년 동안 부족했던 그 사랑을 언제 갚을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랑은 20%를 평생 나누어서 한다 했죠. 그러니까 애를 3살까지 맞벌이 해버리고는 그 뒤로는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이 아이는 20%밖에 안 남은 걸로 나눠서 먹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날마다 부족해요. 이렇게 어리석게 교육할 수가 있나? 다시 얘기할게요. 정리를 깔끔하게 할게요.
가난해도 이때 돈 좀 빚 좀 줘도 된다고요. 엄마가 못 본 거는 빚을 지세요. 그냥 제 말은. 그러나 3, 4년 지나서 또는 5, 6년 둘째 놓고 또 어쨌든 간에 애기 조금 놓고 나서 그때부터 아내가 맞벌이를 더 많이 하고 돈을 보충을 해도 되잖아요. 돈은 나중에도 벌면 됩니다. 그러나 애가 0살부터 2살까지의 부족한 사랑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성은, 인성은, 사랑은 그때 다 필요한데 애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자, 성공하셨어요? 여기서부터 걸렸죠 지금. 과잉 정신질환이 특히 대부분이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장애가 유치원 때 많이 발견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많이 발견됩니다. 그때 원인이라고 다들 발견해요. 아닙니다. 전부 요때입니다. 사실은 요때인데 그때 증세가 더 드러난 거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지. 자, 이걸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3살부터, 저거 1살씩 더 올리면 돼요. 3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는 그 가운데 두 번째게 자율성만 한 따로 있어요. 자율성.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3살까지는 사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3살부터 다시 또 3살은 겹치죠. 빠른 애는, 그러니까 3살, 4살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여기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랑해주는 거 가지고는 상처를 여전히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해주는 거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거는 애들이 바라는 게 소원이 2등이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유치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랑만 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애는 저 자율성에서 자율성이 1인데 저 자율성이 다 파괴돼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부모는 상처 준 적은 없는데 애는 상처받아요. 저게 지금 내 말 아직도 못 알아듣고 계세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뭔 말이고 저게 이렇게 계시는데, 자,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좀 자율성이란 말을 하지 말고 잘 노는 거. 자율성이 제일 많을 때가 잘 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졸 때는 아이가 자기가 잘 놀게 해주는 것을 1위로 친다는 거야. 그리고 뭐든지 지가 하고 싶어 해. 자, 싹 3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 중에 몇 가지 들어볼게요. 밥을 지가 떠먹으려고 그래. 분유나 이런 걸 막 지가 떠먹도 못해.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떠먹으려고. 그러면 맞벌이 가는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언제 그거 그러고 있노? 이 새끼 퍼내버려. 그러면 여러분 이 엄마가 무슨 실수했냐면, 잘 들으세요. 이 아이는 밥을 먹고 엄마가 먹여주는 사랑은 사랑이지, 맞아, 2등이야. 요거 바라는 거 2등이라고요.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원하는 게 3살 넘어가면 애가 자랐기 때문에 달라요. 자람에 따라 원하는 게 순서가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3살부터는 뭘 제일 엄마가 나를 위해 준다, 아빠가 위해 준다고 느끼냐면은 내가 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자기가 뭘 하도록 도와주는 게 일이라고요. 다 실수하셨어요. 그냥 먹여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먹이는 것도 교양이 있어. 입 주위를 싹 닦아줘. 다시 먹이고 막 이렇게 흘리는 거 없이. 그러면 좋은 엄마, 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가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이 얘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어떻게 키웠어야 되느냐. 지가 밥을 때 몰라면 눈이 뇌의 신경을, 뇌와 연결되어 있거든. 이 눈이 뇌를 지배하고 뇌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손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야, 저 맛있는 거 있다. 네가 먹어라. 이 명령을 해요. 엄마가 먹여주는 걸 기다리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첫 번째 소원이 네가 맛있는 걸 봤으니까 더 먹어라. 이게 원하는 거라고요. 그걸 엄마가 배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바가지를 떠놓고 그릇도 요만하면 안 돼. 좀 큰 거 넓게 해놓고는 밥을 해가지고 다 퍼내게 해주라고. 애는 그거 퍼내는 거 아닙니다. 지는 떠먹는 거야. 근데 협응력이 떨어져가지고 눈과 식신경이 손을 보고 야, 입에 넣는 게 이런 거라. 이렇게 안 되는 거라 아직. 그런데도 그렇게 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퍼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요. 먹어야지. 똑바로 입에 넣어봐. 그리고 계속 퍼내. 배 계속 고파. 그러니까 더 강렬하게 막 손에 막 똑바로 해봐라. 막 요래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처음 할 때는 울어요. 막 괴로워하고. 그럴 때 물어보세요. 엄마가 먹여줄까? 그때 좀 바라거든. 그때는 떠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가 퍼내면서
훈련하는 시간을 기다려주란 말입니다. 제 말은 밥 아깝다 그러고 그 밥 얼마 한다고. 애가 그래야 자라는데 이상한 걸 아끼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운 게 아니에요. 흘러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애가 실패를 계속 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내 자극이 된대. 머리가 그때 좋아지는 거야. 애 머리 나쁘게 한 게 엄마라니까요. 또 먹여버려요. 그러면 내가 발달 안 해. 이거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신경을 그렇게 막 자극이 되면서 똑똑해진대. 이게. 그러니까 실패를 해봐야 된다. 이게 자율성이라고요. 내가 하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실수로 이제 입에 들어갔잖아요. 요걸 뇌와 시선과 손이 세 가지가 협응을 했잖아. 그러면서 딱 기억한대. 요거야! 이렇게. 꼭 기억해. 다음부터도 이렇게 먹어. 그러면 빨리 이게 자라요. 이게 그 다음부터 훨씬 더 빨라져요. 점점. 그러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는 앞으로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겪을 때마다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이러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창의성이 생기고 똑똑해져요. 지능이 개발되고. 이걸 누가 다 막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자식을 잘 키웠다고. 우린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관심 있어도 안 돼요. 밥 떠주고 그냥 계속 괴롭도록 놔두라고. 그냥 엄마 설거지하고 있어도 무관심해야 돼. 약간. 그러니까 너무 붙어 앉아가지고 흘리는 거 일일이 보고 떠주고. 그게 사랑 아니라고. 제 말은 반쯤은 무관심한 게 제일 위대한 사랑이야. 요때는. 근데 3살까지는 아니라고요. 0살부터 3살은 딱 붙어가지고 정말 사랑해줘야 되고. 근데 3살부터는 드디어 반은 다 떨어져 버려야 돼. 먹이는 거 줘놓고는 지가 막 속상해도 모른 척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사랑이야. 쉽지 않아 이 사랑. 그 다음에 여러분 바지 입으면 아빠가 바지 입으면 어떻게 해요? 씹어당기고 지도 뭘 입으려고 그러고 막 치마를 올리고 막 이러고 막. 그 다음에 엄마 화장품을 꺼내가지고 이래 뿌리고 막 확 쳐가지고 막. 그 다음에 크레파스 막 쥐껏 보고 벽에다가. 그 다음에 전축, 옛날 같으면 전축이잖아. 막 이래 누르면 티 나오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픽 눌러가 티 나오면 확 눌러보고 막. 이게 자율성이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계속 놉니다. 소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는 그게 얼마나 즐겁게 노는 건지 몰라요. 걔인데 물어보세요. 왜 올라가냐고. 몰라. 근데 자율성이 자극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가 발달하고 있다고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래.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점잖아야 된다고. 곤조나이 아이가 가만히 있잖아요. 병든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점잖은 건 머리 나쁜 거예요. 이건 모르셨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자율성 단계가 다 망가진 거예요. 창의성도 없고 남과 다른 것도 없고 멍청한 사람만 만들어 놨어 다. 경상도가 제일 심합니다. 저 자율성이. 별나다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데 인사 가르치는 것도요. 잘못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가르쳐요. 저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려가다가 장로님 만났어. 목사님 만나. 인사해라. 인사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인사 가르치는 거예요. 인사가 재수없다고 느껴요. 애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여러분 같으면 반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봐. 누가 지나가는데 인사해라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이씨 저 인간 안 보는 게 꿈이야. 왜 그렇게 교육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저때 아이는 인사 원래 안 해요. 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보여주면 돼. 그냥 애를 가만 놔두고 엄마가 그냥 아빠나 옆에서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러면 애가 자꾸 봐. 이거 한 20분 보고 나면 저게 뭐 그리 좋은 것 같다 이 하는 게 막 웃고 재미있어. 지가 그 다음부터 본대로 이제 나중에 이게 바뀌어가는 형태지. 지는 인사가 좋은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사가 어떤 느낌일까? 나 지금 무슨 우리나라는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가정예배도 이런 식이 많아. 아빠가 장로야, 안수 집사야, 엄마가 권사야. 제일 위험한 집이야 이 집. 가정 예배는 좋은데 가정 예배가 주일 예배 수준이야. 주기도문까지 외우고 막. 애가 주기도문 외우는 게 되게 좋겠죠. 아이고, 뭔 가정 예배. 애가 있으면 가정 예배는 5분 내로 드려야 돼. 5분 내로.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간식을 반드시 주셔야 돼. 그리고 반드시 용돈을 그때 주고. 그럼 애들이 가정 예배가 너무 좋은 걸 알아.
그리고 가정예배 때는 순서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게 가정예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시간을 나중에 늘어달라고도 지가 그래. 그래서 축제처럼 가정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가정예배를 막 10시간쯤 한다. 아야, 10시간 아니고 1시간쯤 한다. 제가 아는 집이 있어. 여러분 같으면 그 집에 살고 싶다 손 들어요. 아이씨, 뭐 그래. 자, 자율성은요, 장난치고 노는 거, 놀이터에 놀고 흙을 만지고 노는 거 다 자율성입니다. 모래성 쌓고 뭘 만지고 뭘 접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를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더럽게 놀아야 돼요. 저 때는 깨끗하면 이상한 나이입니다. 저 때 좀 더럽고 추졌고 막 깨고 부수고 막 그냥 썰매를 놀이터 가서 다 청소하고 오고 막 이렇게 깔고 뭉개우면 다 청소하기가.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왔다. 엄마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저 자율성 단계를 알면 잘 노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이구, 재밌게 잘 놀다 왔구나. 자, 엄마랑 같이 화장실 가서 손 씻자. 손은 더러운 게 야단칠 일이 아니라고요. 옷이 좀 찢어진 것도 야단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대체적으로 에이, 이 새끼 더러운 거 봐라, 빨리 갈 수 있어 이 새끼야. 그 다음에 저 나이에 아이들 방은 어떨까요? 장난감부터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런데 애 보고 다 치우래. 저 자율성 단계는 치우는 단계 아닙니다. 치우는 거 엄마가 해줘야 되고, 절대는 책임감을 기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놀게만 좀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냐, 다 엄마가 좀 치워주고 아빠가 좀 치워주고, 마지막에 저 때 굳이 책임을 가려면 마지막을 딱 얹는 거, 정리할 때 다 해놓고 지가 마지막에 우리 요거는 영희가 한번 해볼래? 엄마. 하다 우리 영희 정리도 잘하네. 마지막에 요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신나게 놀기도 잘하고 정리도 배워간다. 요게 똑똑한 엄마입니다. 근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보냐 하면은, 아까 깨끗하게 씻다 그러면 야단 잡고 쳐. 그러면 여러분이 애들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자, 잘 놀다 온 거 별로 가치 없죠, 엄마에게. 근데 깨끗한 게 엄마는 더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놀면 더러운 거 알아. 그러니까 안 놀기를 시작해요. 안 놀아야 깨끗하거든. 그럼 지금 엄마는 무슨 교육한 거야 지금? 깨끗한 아이는 길렀는데 심리적인 항폐함이 생겨요. 아따, 이거 왜 하면 좋노 이거. 이때 더럽게 노는 아이를 좋아해 봤어요? 참. 벽에 확 낙서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이 새끼가. 이래도 야단쳐도 위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 낙서 잘했어, 이것도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 근거는 놔두고, 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전지나 이렇게 낙서를 제대로 할 곳을 놔두고 여기다 해봐 이렇게 하고, 요거는 또 지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든 하지 말고 이제 여기 해봐 이렇게 하면 균형을 갖춰준다. 요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죠. 저렇게 큰 아이가 실수도 많이 해봤고 성공도 많이 해봤죠. 논다는 건 실수도 많이 하고 성공도 많이 하잖아.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러면서 성격이 단단해져요. 근데 우리는 실수도 많이 안 했고 성공도 많이 안 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체로 멍청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른 되고 나면 어른 구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놓게 퇴행 현상으로 오락을 많이 하고, 어른 됐는데도 오락하고 앉아있어. 그때 저 때를 많이 못 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릴 때 잘 큰 거야. 저는 제 모든 놀이기구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무도 안 해주니까. 썰매도 제가 만들고. 자율성이 완벽하게 강화됐어요. 제가 참 잘 컸더라고. 부모 없이 큰 게 잘 큰 거라니까. 그러니까 노는 거 탁월합니다. 그래서 노는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 이상한 짓을 안 해요. 잘 놀아봤기 때문에. 굳이 이상한 짓을 안 한다니까. 어른답게 멋있게 놀 줄 알기 때문에. 왜? 다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면 세 번째.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드디어 초등학생인데요. 초등학교 빠르면 유치원도 포함하기도 해요. 7살, 6살, 빠른 나이는 6살도 포함되고, 늦은 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보면 돼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보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요때까지를 따라합시다. 근면성. 근데
저기서 요 단계가 초등학교 6년 동안 너무 기니까 학자들에 따라 유아기에서 아동기 그 중간에 하나 더 줘두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더 줄기도 해요. 3년을 사이에 저 아동기를 반 잘라가지고. 그런데 더 두는 게 뭐냐면은 그 더 두는 그것이 자율성과 위에 있는 근면성을 두 가지가 결합된 단계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 한번 더 정리할게요. 저때 초등학교는 제일 중요한 게 근면성인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근면성과 함께 아까 유아기에 제일 중요한 자율성과 같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책이 전부 다 노는 거야. 국어, 수학, 과학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섞여서 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는데 수학을 배운 거야. 노는데 과학을 배운 거예요. 노는데 친구를 배운 거야. 노는데 내가 참는 걸 배워. 노는데 똑똑해져. 이게 다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잘 못 놀아요, 애들이.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거 이제 올라가면 다 끝나니까 조금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난주보다는 더 일찍 마칩니다. 여러분 가만 눈빛을 보니까 지난주에 저는 이거 상담을 자주 하니까 마음을 좀 헤아리잖아. 한 3분 정도가 너무 긴 거 이거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같아서 오늘 3분도 만족시킵니다. 10분 뒤에 마칩니다. 그러면 10분 더 일찍 마친 놀라운 일을 벌어집니다. 5분 뒤에 마칠 거 5분 뒤에. 그러면 15분 뒤에 15분 더 일찍 마칩니다. 지금 5분만 대략 평균 얘기하면 그럼 되겠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아이들을 노는 게 얼마나 안 되는지를 제가 증명해 볼게요. 학교 선생님 출신이거든. 제가 하도 가정사기 중에서 선생님을 때려치웠다니까. 지금 때려치우고 이게 풀타임으로 가정사기를 하고 있어요. 지방 서울 경기도에는 빼놓고는 제가 유일합니다. 지방에 있는 전문 가정사학자는. 자, 그런데 학교에 있을 때요, 제가 학교도 제법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봤어요. 체육 시간에. 자, 오늘은 자율체육이고 생각체육이다. 여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 잘 생각해봐요. 자기들은 어떻게 컸나. 창고, 체육 창고, 그 다음에 또 운동장, 그 다음에 우리 반, 그 다음에 강당, 풀로 제가 다 빌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반 아이들 전부 다 뭐 21,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너들 이 기구 다 써라. 기구가 요새 엄청납니다. 제가 체육부장도 할 때도 아는데 기구값만 1,000만 원이 넘어요. 학교에 있는 기구값이. 이게 고정 삼지 말고. 요새는 학교 장난 아닙니다. 자료가 많아요. 체육기구가. 뭐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천지입니다. 전통 놀이부터 해서 싹 다 갖춰져 있어요. 신기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설명해 줬어요. 이거 다 보여줬어요. 체육 시간에 자주 했을 때면 뭐 있는지 알아.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조건은 단 하나. 2명 이상만. 혼자 앉아 있는 건 체육이 아니니까 2명 이상만. 더 많이 하는 거 아무 상관없고 2명 이상만. 2명 하는 것도 괜찮고 3명도 괜찮고 2명 이상만 저 기구를 이용하든 그냥 몸으로 서로 놀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다. 재밌고 즐겁게 운동되게 2명 이상만 마음대로 놀아라. 매우 어렵다 손들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손들어요.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세상 천지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 동의해 주세요. 지 마음대로 노는 건데 그게 제일 쉬워야지.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잘못했는지. 22명 중에 20명이 한 40분 내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아세요? 시험 치면 시험은 잘 쳐요. 애들이 공부는 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노는 걸 못해요. 자, 먼저 일단 뭘 선택할지 가만히 있어요. 시킨 거 위주로 해봤기 때문에. 시킨 걸 주로 했으니까. 지가 뭘 하는 걸 겁을 내. 가만히 있어. 일단 반이 가만히 있어. 그 성질 급한 놈들이 있어요. 그거 데리고 가려 그래요. 안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싸워. 또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애가 한 2-3명 있어. 얘들은 서로 데려가려 그래. 서로 데려가려면 또 싸워. 그래서 의견 맞춰 2명 이상이 뭘 하나 잘하는 팀이 딱 2명밖에 없더라고. 이런 제가 일일이 가만히 뒀어요. 그리고 메모를 다 했어요. 그 아이 특징 하나씩.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계속 설명해 줬어요. 왜 이럴까요? 애들이 다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등신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6학년인데 6학년이 그랬다고요.
얘들 어른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들이 아버지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락합니다. 왜? 태형이기 때문에. 실컷 안 놀았거든. 여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잔소리만 합니다. 이 잔소리도 태형입니다. 잘 놀았던 여자들은, 그러니까 잘 놀았단 말은 문화를 많이 누린 거야.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좋은 걸 볼 줄도 알고. 우리나라가 왜 드라마를 좋아하게 해요? 드라마는요, 전부 치료를 해야 돼요. 드라마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드라마에. 모르죠? 근데 왜 그렇게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드라마 내용이 웬만하면 다 바람피고, 회사 사장은 기본적으로 한 명 꼭 나오고, 또 하나 기억 상실은 꼭 하나 있고, 또 태어났는데 뭐 그냥 고아원 출신에 하나 기본 나와. 이거 아닌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구조일까요? 맨날 다 병이 걸립니다. 놀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에서 재밌는 걸 못 만들어내.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구조가 이상해야 이상한 거야. 여자분도 똑같이 문제가 좀 많은 거죠. 제가 그래서 애들인데 많이 울었어요. 그 애들 다 붙잡고 미안하다. 선생님 나도 잘못이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철저하게 잘 놀게 자꾸 가르쳐줬어요. 노는 법을 알려주고 그 뒤로 소풍 갔어요. 요즘은 체험학습 이렇게 야외학습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반 애들이 확 달라졌어요. 나는 내가 말한 적이 없어요. 저들이 사회 보고 저들이 순서를 잡고 두세 가지씩 개인별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다 시키고 수건 돌리기 이런 거 그 흔해 빠진 거 몇 가지만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놀았어요. 저들이 알았어. 그래야 애들이 잘 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정말 잘 놀아야 애가 잘 큰 겁니다. 그리고 4학년부터 추상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공부와 노는 게 약간씩은 분화됩니다. 반 정도는 놀면서 공부해요. 4학년도. 그러나 반은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4학년부터 공부하는 게 잘하는 게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제일 어려워요. 공부가 제일 어렵다고요. 사회도 엄청나게 어렵고 안 보고 알도 못한 거 막 외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론이 막 나오고 그런 거예요. 3학년까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노는 게 공부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 드디어 4학년부터 6학년은 차이가 납니다. 이 근면성을 길러야 되는데 아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근면성과 자율성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6학년까지 근면성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근면성이 시작된다 했죠. 다른 애는 자아가 발달된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조금 늦은 애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로 잡을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아까 자율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쪽이 계속 있고, 그러면 지각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애가 지각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 지각하잖아. 가만두면 지각할 걸 웬만하면. 지각할 때 그때 중요합니다. 애가 가장 바라는 거는요, 초등학생 되면서 내가 나를 책임지는구나, 이걸 또 배워야 애가 부모에게 진짜 사랑받았다고 느껴요. 이게 서열 1위야. 그 다음에 아까 2위였던 자율성이 2위로 돼요. 잘 놀고 싶은 소원 1위.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소원이 1위가 내가 나를 책임지네, 요거가 1위고, 2위가 잘 놀고 싶은 거고, 3위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무슨 착각을 해보냐면 초등학생인데 사랑만 해줘. 이거는 3살짜리 하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상처를 받는 거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초등학생들인데 이제 늦게 잤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정리가 됩니다. 늦게 잤다 그러면은 책임을 엄마가 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엄마가 야단치잖아. 성질 내고 막 안 일나나 그러고 난리 나잖아. 그러면 늦게 일난 고통을 누가 다 받은 거야? 엄마가 다 받아. 지는 막 와, 지는 안 괴로워. 그러면 이 늦게 일난 책임을 누가 진 겁니까 지금? 엄마가 진 거야. 그러면 애 망친 거야. 망쳤잖아요, 다. 그래 했잖아요, 다. 그러면 그래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를 해서 그냥 가만하게 둬요. 그리고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은 남아 있어야 돼요. 회사 늦게 가더라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처음 지각했을 때가. 그리고는 그날 인생을 가르쳐 줘야 돼요. 초등학생으로 컸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책임을 기르기 위해서 일부러 안 깨웠습니다. 이게 수준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늦게 갈 테니까
1시간 이상 남겨주십시오. 학원도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책임을 지가 늦게 간 거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늦게 가는 거는 엄마보다 선생님께 잘못한 거거든. 학교에 잘못한 거거든. 친구인데 잘못한 거. 그래서 학교에서 벌을 주게 해야 돼요. 이게 책임지는 거라고.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했냐? 거짓말을 해가지고 애가 벌 안 받게 해주는 게 좋은 엄마야. 이게 재수 없는 겁니다. 이거 애 언제 책임질 거야? 이거 엄마가 책임 못 지는 아이로 키워버렸다고.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렇게 해요, 엄마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캐치 딱 합니다. 그리고 딱 남기면서 이렇게 남깁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남겨줘야 돼요. 너 다른 애들이 일찍 왔을 때 니는 안 왔잖니. 그리고 다른 애들이 일찍 집에 갈 때 니는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 공평한 거야. 이걸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애가 철이 들어요. 그래야 인생을 책임지는 아이가. 그래야 돼야 애가 훨씬 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나도 진짜 많이 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큰 게 아니라 내를 책임질 때 큰 거예요. 애가 그게 꿈인데 엄마가 나눠친 거야. 돌보기만 하고. 애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두 번만 하면요 절대 안 늦으려고 그래요. 알람 막 2-3개 맞추고 난리 납니다. 왜? 또 남아있을 생각에 눈앞이 깜깜한 거야. 이거 2번 하고 나면 어떻게 돼? 다시는 늦지 않아요. 그리고 늦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엄마인데 엄마 알람 2개 맞춰놨는데 그래도 못 일어날 수도 혹시 있어. 그러거든 엄마가 또 깨워줘. 그거는 깨워줘도 돼요. 그건 애가 괴로워하고 엄마가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면 주체가 애니까 그거는 엄마가 도와줘도 엄마가 대신한 건 아니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알렌장 꺼내봐. 이 새끼 왜 안 했어? 숙제 안 한 고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받고 쥐는 숙제 안 한 걸 아무지도 안 해.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인생을. 숙제 안 했을 때 엄마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만 조용히 전화해서 선생님 숙제 안 한 거를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돕습니다. 학교에서 남겨가지고 2-3배 더 시키고 1시간 이상은 꼭 남겨주십시오. 책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애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실에 1시간 이상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하게 하셔야 돼요. 더 놀란 거는 방학 숙제입니다. 1학년 처음 들어가면 여름 방학 숙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개학이 다 돼가도 이놈의 새끼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아직 안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가 아직 안 큰 거야. 이때 중요합니다. 엄마가 가만 놔둬야 돼요. 부모님은 체험학습도 하고 부모가 할 일은 다 하세요. 근데 애 숙제는 안 돼. 나 가만 놔둬. 그리고는 방학 하루 전날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방학 때 부모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지가 해야 될 숙제를 지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훈련시키려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2주 동안, 방학은 길었으니까 2주 동안 1시간 이하 선생님 매일 남겨주십시오. 여름방학을 2주 동안 하루에 매일 1시간씩 남아있던 이 아이가 다음 겨울방학 숙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다 지금? 자기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키운 아이를 중학교부터 가서는 풀어줘야 돼요. 왜? 분리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사춘기라고 그러고, 중학교부터는 여행 가고 싶다면 보내줘야 돼요. 오히려 절대 때리면 안 되고, 중학교부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어디 모두가 금지야. 노는 것도 금지고 대학이 눈앞이다 그러고 다 망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의 이게 행복도가 최저입니다. 전 세계에서. 왜? 잘 못 놀았어. 부모의 사랑을 어릴 때 잘 못 받았어. 최악인 거야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찬송, 영상팀 좀 제일 끝에 찬송가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파워포인트를 찬송가 해놨습니다. 찬송가를 한번 부르겠는데요. 거꾸로 제가 거꾸로 올릴게. 아니. 그렇지. 요 다음이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좋은 부모십니까? 이전에 진짜 좋은 부모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좋은 자녀가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자를 자녀 앞에서 자녀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못 키워요.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부모의 자녀로 잘 사세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으세요. 그러면 자녀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요걸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이번 가을에, 가을 끝나기 전에 숙제 드리겠습니다. 부부끼리 반드시 여행 좀 다녀오세요. 여행 좀 다녀오세요. 그리고 애들인데 반드시 자랑하세요. 나는 네 아빠 없이는 못 산대. 봐라, 사진 찍은 거 한번 봐라. 봐라, 복권 끊어안고 사진 찍었지? 이런 거 자랑 좀 하시고. 그럼 애가 겨울 내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우리 집은 내만 잘 살면 되네. 이러면 되는데. 할렐루야. 제일 부담 없었죠, 마지막에. 아,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네. 그게 문제라는 거지.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아멘.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아멘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정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잡아 내 자녀를 어찌 사랑해야 할지 어찌 키워야 할지를 돌아봤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분은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내 부모를 섬김에 부끄러움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로 살다면 자녀는 83% 그냥 자기가 잘 거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지나치게 자녀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이 가을에 가을 산 높이만큼보다 더 높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은혜 속에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쨌든